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예, 팔씨름이 만난 사람들 오늘도 제가 이분 팬이었는데요. 블로그도 팬이고 유튜브도 팬이고 또 요새 또 다양한 콘텐츠에서 많이 나오시더라고요. 그리고 또 이분은 전업 투자자이기도 하시지만 또 좋은 글 또 칼럼니스트기도 하시고 또 책을 2권이나 내신 또 저자이기도 하십니다. 예, 오박사 오정원 대표님을 줬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아, 나와주세요. 영광입니다. 감사합니다. 또 거창하게 소개해 주셔가지고 칼럼니스트 처음 들어봤는데. 아니 그렇게 하루에 뭐 한 편도 아니고 계속 써오시잖아요. 네. 남들은 하루에 한 편 쓰기도 어려운데 그냥 네. 그렇게 많은 콘텐츠 생산해 주신 거면 진짜 칼럼니스트가 맞으신 것 같아요. 아니, 아무 생각 안 하고요. 이게 쓰는 거라. 이거 저 방송에 몇 번 나오시기도 하셨는데 그 미래에셋 은터연구소의 이상건 상무님이라고 계세요. 네. 그분이 팬이세요. 아 진짜요? 네, 저는 예전부터 그분 책을 아 진짜요? 봤었죠. 네, 그래서 야 학렬아 또 오박사 언제 모실 거니? 그래서 저 그분이랑 잘 몰라요. 그래서 소개받고 일단 그래서 제가 한번 연락드린 거였잖아요. 그래서 모셨습니다. 아, 예, 감사합니다. 영광입니다. 근데 이제 그 오실기 전까지 이제 책 나온 것도 쭉 읽어보고 블로그랑 그 유튜브 몇 개 찾아봤는데 너무 좋더라고요 콘텐츠가. 아니, 싫어하는 예. 사람들도 많아요. 누가 싫어해요? 아니, 뭐 많죠. 뭐. 네. 네, 제가 차단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 주로 어떻게 뭐 공격을 해요 그분들은? 이제 저는 이제 뭐 있는 자와 없는 자를 뭐 구분한다 뭐 그런 프레임도 있고요. 네. 좀 이해가 힘든 뭐 그런 것도 있는데 이제 뭐 그래도 저는 이제 알아들을 사람들만 네, 듣는다 이런 입장에서. 왜냐하면 이제 이게 보통 이제 저도 이제 블로그 생활을 오래 하다 엄청, 보니까 이게 3만 정도 될 때까지는 악플이 거의 없다가 3만 넘어간부터 악플이랑 이제 다양한, 뉴스랑 네. 같이 증가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지금 한 14만 되다 보니까 그냥 그러려니 해요. 그냥 어쩔 수 없더라고요. 네. 같이 클 수밖에 없는 것들이고 네. 제가 아무리 뭐 그냥 진짜 뭐 1 더하기 1은 2입니다라고 얘기해도 왜 1 더하기 1이 2예요? 이렇게 나오시는 분이 그렇죠. 있어요. 많죠. 그러니까 그런 게 방법이 많죠.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아마 이제 오 박사님도 뭐 이제 의연해지지 않을까 네. 그런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요즘 어떻게 생각하고 계세요? 요즘은 이제 아기들을 보고 있는. 아 집에서 애기들 뭐 애가 애기들 2명 두 있어요. 명 있어요. 몇 살 정도 됐어요? 지금 큰애 5살이니까. 한참 손이 필요할 때네요. 둘이 나이를 합쳐도 아직 10살이 안 돼서. 한창 이쁠 때네요. 한참 좀 고생하고 있는데 이쁘다 생각하고 네. 하고 있습니다. 예, 아무튼 뭐 애기 보는 것만 해도 뭐 행복일 텐데, 근데 이게 또 하루하루 또 같이 지속되게 되면 그것도 또 스트레스가 될 때 있어서. 반복되죠. 예. 그러면 지금은 이제 어차피 전업 투자자시니까 계속 뭔가 투자 활동을 하고 계실 거 아니에요? 예, 투자는 계속 해야죠. 어떤 거 지금 하고 계세요? 그럼 투자 쪽으로? 투자는 원래 메인은 주식 투자, 한국 주식 투자를 사실은 했었고요. 네네. 예, 그 이후에 한 17년도 중반부터 미국 주식을 조금 하다가 예, 하다가 18년도에는 갑자기 무슨 생각이 들어가지고 네. 미국 주식 이런 걸 좀 많이 팔고 네. 다 팔고 예, 부동산 다시 예, 부동산 다시 해서 두 번째 집을 사고 예, 현재는 한국 주식이랑 이제 한국 부동산으로만 돼 있습니다. 부동산도 하세요? 포트폴리오는 뭐 거창하게 하는 건 아니고 이제 네. 아파트로만. 예. 다 대부분 아파트를 많이 하시죠. 그렇죠, 아파트만. 예, 뭐 김종률 이런 애들이나 토지나 상가하지. 야, 그럼 주식하고 한국 주식과 부동산하고 예, 있다. 현재 포트는 그렇습니다. 그럼 부동산 같은 경우는 뭐 이렇게 뭐 갭 투자를 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재건축 재개발 쪽 하시나요? 제가 처음 지금 산 집이 뭣도 모르고 그 당시 17년에 샀을 때 네. 그때 뭐 엄청 복잡한 생각을 한 건 아닌데 그때 재개발 입주권을 산 거였어요. 재개발. 사고 야, 보니까. 야, 2017년도 되면 기가 막힌 타이밍이었네. 또 타이밍도. 예. 그때 막 올라가고 있는 예. 거였는데 재개발이었어요. 재건축이 네. 아니고 그래서 그거를 25평을 사고 예, 그때부터 이제 사고 나니까 좀 공부가 되더라고요. 주식이랑 비슷한 것 같아요. 맞아요. 사야지 공부가 돼서. 그러셨구나. 그래서 지금 그 이후로는 좀 계속 이런 뭐 재개발, 재건축, 뭐 서울. 예, 근데 이제 19년 작년에 샀던 거는 이제 두번 갭으로 미리 사둔 거고요. 사둔 거. 이사 갈 집을 미리 사둔 거고. 예. 혹시 어딘지 여쭤봐도 돼요? 예, 강남구에. 부럽다. 예, 아닙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지금 사는 집에서 더 좋은 입지로 예, 네. 어떻게 보면 이제 입지적인 업그레이드를 해가지고 네네네. 진정한 투자자이신 것 아니, 같습니다. 무리를 해서. 네. 아닙니다. 그러니까 저도 이제 많은 분들한테 그렇게 좀 칼럼도 쓰고 강의도 하는데 이게 꼭 부동산 투자를 할 필요는 없는데 네네. 적어도 사는 집만은 내 집 마련했으면 좋겠고 네. 다음 이사 갈 때는 더 좋은 입지나 좋은 주택으로 업그레이드하자고 말씀을 드리는데 전형적 역시 투자를 잘하시는 분들은 그냥 전형적인 가지고 계시네요. 아무튼 예, 너무 좋습니다. 지금 이제 주식 투자가 메인이시잖아요. 특히 한국 주식. 그렇죠. 제가 관심 있는 분야는 메인은 그렇죠. 사실은 예. 근데 지금 원래 회사원이셨잖아요. 네, 원래 해서. 근데 이 주식 투자를 전업으로 하시게 된 무슨 계기가 있으셨나요?
주식 투자는 이제 사실 대학교 때 제가 경제학을 전공했기 때문에 네. 주변에서 이제 친구들이 네. 모의 투자다, 뭐다 막 이렇게 많이 했었어요. 어. 선물 옵션도 하고 네. 선물 옵션도 하셨어요? 그 당시에 와. 친구들 막 하는 애들 네. 했었죠. 2000년대 중반인데 네. 그때 이제 엄청 뭐 선진 기법이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네. 지금 보면 약간 사실 리스크가 많은 투자들을 그 투기들을 친구들이 했었죠. 그 당시에는. 그래서 그걸 보면서 아, 나도 해봐야지 하다가 이제 시작한 거는 2009년 정도. 9년에 이제 소액으로 네. 시작을 했었죠. 근데 본의 아니게 이 당시에 이제 금융위기 때잖아요. 그래서 그러네요. 예, 2008년도 이후니까. 예,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많은 기업들이 예. 힘들어지고 뭐 주가도 지지부진한 거를 그때부터 보면서 아 이제 주식은 사실은 이제 숫자 게임이 아니라 이제 그 기업의 그 가치대로 사실은 중장기적으로는 움직이는구나라는 네. 거를 그러면 느꼈죠. 지금 이때부터 주식 투자와 직장 생활을 병행하시는 병행했죠. 거죠? 예. 예. 그러면 이제 지금은 이제 그만두셨으니까 솔직히 말해 보시면 네네네네. 직장 생활과 주식 투자 병행할 때 예. 어느 쪽에 조금 더 중요도가 높았어요? 아, 이게 딱 분기점은 사실은 집을 사야지 좀 사람이 된다고 생각하는 게 네네. 집을 사고 나면서부터 슬슬 약간 생각이 조금씩 변해갔어요. 아. 네. 조금 변해갔어요. 아, 이 자본주의라는 것과 사실은 경제학에서 제가 체계로만 배웠던 생산의 3요소가 이제 토지, 노동, 자본인데 그렇죠, 그렇죠. 노동을 계속 굴리고 있었단 말이죠. 네. 근데 토지를 어쨌든 하기 시작한 거죠. 예. 그러니까 본의 아니게 세계가 다 굴러가게 된 거죠. 어. 그거 보면서 아 내가 너무 이제 3분의 1쪽에 너무 이제 야근 막 11시까지 하고 하면서 아, 너무 이제 몰입돼 있는 게 아닌가 네. 라는 생각을 하면서 이제 관심도를 슬슬 조금씩 이제 동료들한테 피해를 안 주는 쪽에서 조금씩 옮겨가기 시작했죠. 아, 아무튼 야, 여기 토지, 노동, 자본. 자본. 오랜만에 들어보는 단어인데 이것도 공평하게 포트폴리오 하신 거네요. 공정하게. 예, 하다 보니. 한쪽에 노동만 쏠리게 되면 노동만 이것도 하고 좀 힘드니까. 그러니까 토지라고 하면 부동산이 될 거고 예, 예. 자본은 주식 투자 이렇게 그렇죠. 되는 거예요. 기업의 지분이 되니까.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전업을 하시게 된 게 몇 년도부터 이렇게 되셨어요? 저는 회사 안 다닌 게 18년 말부터 하반기부터 그 마지막 직장이 어디셨죠? 현대건설. 현대건설. 아, 제 클라이언트 산대. 네. 아니 그 메일 지금도 지금 클라이언트 2개 지나가고 있거든. 아니 그 메일 리스트를 받았는데 네. 근데 소장님 그때 메일이 있었어요. 아, 그랬었어요? 아, 그럼 클라이언트 중에 하나 첨부로 들어가 있던 네, 거예요? 저희가 뭐 설문조사에 아, 할 일이 있어가지고 미치겠다, 진짜. 있었어요. 현대건설이 워낙 큰 회사니까 이게 분야도 많고 플랜터도 있고 토목도 있고 저는 이제 주택 사업 쪽 했는데 아유 그래도 좀 반갑네요. 또 이렇게 아, 다시 예, 만나게 네. 되니까 예, 지금도 마케팅가 열심히 조사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지금 이제 그 주식이 네. 그 이제 그 코로나 때문에 한번 휘청했었잖아요. 3월달에 폭락하기도 했고요. 3월 19일, 23일. 예. 근데 궁금한 게 그 3월달에 네네. 더 넣으셨어요? 아니면 어떻게 하셨어요? 아, 그러니까 네. 이제 사람들은 항상 생각을 하고 있죠. 이제 아. 그런 폭락이 오면 네. 나는 거금을 투자해서 돈을 벌 거야. 아, 모두가 그렇게 마음은 먹고 있는데 실제로 저도 이제 10년 동안 네. 생각을 하고 있다가 네. 실제로 하루 이틀 사이에 딱 와버리니까 사실은 뭐 겁이 나거나 뭐 당황하는 것도 사실 아니었고 좀 왜 이러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사실 네. 처음에 1차적인 생각 왜 이러지 이런 생각이 들고 좀 이성적으로 생각해 보니까 그래도 파는 거 1번 파는 건 아니다. 지금 상황에서 파는 건 아니다. 2번 그렇다고 지금도 엄청난 돈을 투자하는 것도 아니다. 아니다. 그래서 정기적으로 사자 해서 하루에 뭐 200만 원씩, 하루에? 300만 원씩 어. 남아 있는 현금 쪽에서 좀 빼서 어. 그때 3월에 조금씩 계속 샀었죠. 어. 조금씩 샀어요. 그래서 큰 변화는 없지만 그래도 몰빵하신 건 아니라. 아니다. 어. 할 수가 없었죠. 야, 그래도 되게 또 어떻게 보면 좀 보수적으로 부조로 한 거죠. 하시는 예, 것이네요. 예, 그래서 갑자기 또 신뢰가 확 올라갔어 그냥. 근데 제 주변에 같이 투자하시는 분들은 그때 그냥 몰빵을 하시더라고요. 아, 그럴 수 있죠. 심지어는 집을 팔아서 드시는 분도 있어요, 제 주변에. 그거는 대단한 승부사 기질이 계시죠. 근데 덕분에 돈을 벌긴 벌죠. 벌긴 했었어요. 그러니까 그분들은 자신 있었으니까 그런 거겠죠. 그래서 좀 아무래도 이제 그 부동산도 잘하시고 건설사 주시니까 또 오죽도 또 속까지 보셨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주식도 잘하시는데 최근 오늘 이슈가 주식이다 보니까 네, 오늘은 예. 좀 주식 얘기를 좀 많이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좀 이게 뭐 딱 구분을 할 수는 없지만 이 주식 투자에도 이제 가치 투자자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고 예. 뭐 예를 들어서 이제 뭐 좀 기술적이라고 하나요? 뭐 네. 모멘텀이라든지 아니면 좀 차트를 보시거나 단기간 이렇게 트레이딩 하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 오 박사님은 어느 쪽에 좀 가까운 쪽이세요? 저는 사실은 베이스는 네. 밸류, 그러니까 가치 위주로 봐야 된다고 생각하고 단 한국 주식은 조금의 트레이딩은
해야 된다. 그러니까 단타는 아니에요. 사실은 뭐 10시에 샀다가 2시에 팔고 뭐 하루에도 뭐 1% 2% 보고 팔고 사고 하고 네, 그런 거는 조금 아닌 것 같고요. 제가 봤을 때 아니 뭐 잘하시는 분도 있지만 수십만 명 중에 몇 명은 상존하시겠지만 장기적으로 본다라고 하면은 일단 밸류의 베이스를 두고 하지만 어느 정도 본인이 원하는 가격이 오면은 사실은 팔아서 실현하는 그러니까 이제 어느 정도 장사꾼 기질도 사실은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한국에서 주식 투자를 위해서는. 그래서 저는 뭐 비율을 나눌 수는 없지만 7대3 7대3 정도 밸류 베이스 하고 3을 그러면은 이제 그 자기만의 이제 포트폴리오가 있을 거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지금 소유하고 있지는 않다 하더라도 언제든 살 만한 준비가 돼 있는 그 종목들을 이렇게 평소에 골라 놓으실 거 아니에요. 예, 그런 것들에 대한 좀 개인만의 뭐 노하우 방법들이 있으셨나요? 일단은 사실은 먼저 주식 투자가 그래도 좀 회사 생활보다는 좋은 게 회사는 사실 팀을 옮기면 네. 전혀 어떤 그 베이스가 이렇게 또 뭐 축적이 되거나 전혀 새로운 일을 하잖아요, 사실은. 근데 이제 주식 투자는 괜찮은 게 한 번 이 기업에 뭐 3년 전에 투자를 해놨으면 3년 뒤에 그 기업을 또 보면 사실은 그렇게 크게 달라져 있지는 않잖아요. 네. 그렇게 크게 안 달라져 있어요. 거의 뭐 하던 일을 계속 하고 있고 그래서 투자를 계속 좀 레코드가 쌓이다 보면 네. 좀 데이터 같은 거나 이런 게 이 회사는 이렇게 돈을 버는구나 이런 게 쌓이죠. 그래서 네네. 사실은 저는 새로운 지금 기업을 뭐 발굴하고 이런 입장보다는 기존에 투자했던 풀들 중에서 뭐 한 4, 50개나 네, 그 정도 안에서 100개까지는 안 되고요. 네. 4, 50개 정도 중에서 계속 요거만 사실은 트래킹을 하더라도 투자할 소재는 충분히 생기죠. 그래서 그것들을 이제 뭐 샀다가 팔았다가 팔았다 이렇게 그래서 그거를 이제 다 기록으로 사실 저는 다 남겨놔요. 이제 뭐 기록을 남긴다는 게 어떤 의미예요? 일단은 가져오진 않았지만 뭐 네. 그냥 이 공책이라든가 공책에다가? 공책에 뭐 매출액 이런 거. 그럼 그날 이렇게 좀 어떻게 보면 영업 일지네요. 예, 그렇죠. 근데 막 자세하게 막 그날의 기분 이런 것까지 쓰진 않지만 그래도 뭐 이익이 이 정도인데 이 정도 시총은 받아야 되지 않을까 뭐 그런 것도 좀 써놓은 노트가 하나 있고 또 이제 이 노트는 잃어버릴 수가 있기 때문에 컴퓨터로는 이제 폴더별로 해서 회사 레포트나 아니면 제가 뭐 어디서 봤던 것도 이제 저장해놓고 이렇게 두 가지로 저장을 해놓고. 그럼 뭐 그 기업 탐방도 가시거나 저는 탐방은 IR을 가시진 않고. 예, 그래서 이게 사실은 여러 가지 그러니까 생각이 있어요. 현장에 답이 있으니까 현장에 가는 게 맞다. 저도 동의는 하는데 이제 IR이나 이제 사람들을 사실 너무 만나다 보면 사실은 그 사람이 약간 영향을 끼칠 수가 있죠. 예를 들면 그렇죠. 회사는 되게 괜찮은데 담당자가 뭐 싸가지 없을 수가 있고 그럴 수 있죠. 네네. 그러면 괜히 회사를 봐야 되는데 이 사람의 말을 듣거나 이제 표정 제스처를 보다 보면 그럼 좀 흔들려서 탐방을 너무 자주 안 다니는 사람들도 사실은 있고요. 그래서 저는 사실은 약간은 이런 회사에 가서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실생활에서 저희가 볼 수 있는 것들이죠. 그런 쪽에 보는 게 좀 더 확률이 높은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매장이나 인터넷에서 여론들이나 이런 것들을 보는 쪽으로. 그러면 이제 그런 종목으로 30개에서 40개에서 50개 정도 선수반에 놓으셨는데, 그러니까 이제 이것들을 그러니까 이 기업들을 40개나 50개 기업에 포함된 네네. 뭐 이렇게 다양한 이유들이 있었겠지만 꼭 봐야 되는 기준들 몇 가지만 좀 추려주시면 뭐가 있을까요? 우바산마님만의 기업 이런 포트폴리오에 들어가는 기업들로. 일단은 조금 어려운 질문이신데 예. 일단은 중요한 거기에 이제 편입되려는 중요한 조건은 내가 그 회사가 어떻게 돈을 버는지를 알아야 될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제 어려운 말로 하면 뭐 비즈니스 모델을 이해를 해야 되는 그렇죠, 건데요. 그렇죠. 예. 이제 how to 어떻게 얘네가 돈을 버는가 그리고 그들의 무기는 무엇인가 네네. 이거를 이해를 하는 기업을 사실 사야 되는 거예요. 내가 이해할 수 있는 기업. 근데 주식이 사실은 조금 그런 면에서는 부동산보다 안 좋은 게 부동산 사실 가서 이제 보고 이제 뭐 여기 이 위치에 있구나 뭐 이런 거를 다 이제 보게 되는데 사실은 주식 같은 경우는 잘못하다 보면 회사 이름 숫자 이것만 보기 때문에 그렇죠. 이 이해가 안 따라올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요거가 꼭 이해가 본인이 되는 기업들을 주식들을 사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저도 사실은 뭐 좋은 것 같아요. 뭐 예를 들어 반도체 장비 뭐 좋은 것 같은데 이해가 안 될 때가 많거든요. 저는 사실 문과 출신이다 보니까 문과 그렇죠. 경영이니까 기술적인 측면에서 제가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이 사실은 조금 많아요. 그래서 공부를 하긴 하지만 해도 안 되는 부분들은 사실은 제끼고. 그럼 당연히 잘 아시는 기업들 했다고 하니까 건설사는 잘 아시겠네요.
네, 잘 알아서 잘 안 샀죠. 야, 이거 굉장히 심한 말인데요. 그러면 사정을 잘 알기 네. 때문에 네, 한 종목도 없어요, 건설회 쪽은? 사긴 샀었는데 예. 이제 좀 잘 모를 때 샀죠. 잘 모를 때. 그다음에 이제 좀 이제 문과 쪽이니까 잘 기술적으로 모르시는 분야, 그러니까 바이오 이런 쪽은 좀 싫어하시겠어요. 저는 거의 예. 산 적이 없어요. 그건 거의 미래가치가 생길 줄 안 생길 좀 쪽으로. 이해가 안 돼요. 그러니까 이제 딱 그냥 이제 감이 오네. 네, 그러니까 네. 그렇게 포트폴리오 구성하셨구나. 알겠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전업 투자하시는 분 중에서 이제 제일 궁금한 게 뭐냐면은 이제 원래 집이 부자여서 나 놀고 먹어도 돼 이런 사람이 아니면은 네. 생활비라는 게 필요하잖아요. 있죠. 혹시 이제 그 사모님께서 지금 일을 하세요? 회사원이죠. 회사원인데 지금 회사원이고? 육아휴직을 한 상태예요. 항상 그러면은 이제 사모님 소득과 무관하게 지금 오 박사님 소득만으로도 지금 생활비 주셔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들은 이제 월급 받는 형태가 아닐 테니까 네. 어떻게 사실은 저는 어떻게 보면 약간의 네. 저도 업에는 있는 게 전업 투자는 사실 투자만 사실 해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사실 저는 여기 나와서도 안 되는 것 같고요. 그래서 저도 투자를 하긴 하지만 저는 사실 토지노동 자본이랑 똑같이 보고 있는 게 주식 부동산 사업이거든요. 자본주의에서의 세 가지 웨펀 무기라고 보면 주식 부동산 사업인데 사실은 부동산도 지금 한 채에서는 월세를 받고 있고 적은 돈이지만 받고 있고 사업도 어떻게 보면은 뭐 유튜브라던가 제가 또 나가서 뭐 이렇게 뭐 말을 하는 걸 이렇게 싫어하진 않기 때문에 그렇죠. 강의도 워낙 하는 말씀을 거고. 너무 재밌으니까. 그래서 그런 어떻게 보면 사업도 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제 어떻게 보면 엄밀한 의미에서의 전업 투자는 요새는 사실 좀 사라진 것 같아요. 여의도에서도 그렇죠. 여의도에서도 본인들이 자각을 하는 친구들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제 몇 년 전부터 그래도 월 한 너무 큰 사업체 아니고요. 한 100에서 200 사이에 나오는 조그만 일거리, 사업체는 아니더라도 일거리가 본인이 갖고 있으면서 투자하는 게 안정적이다. 이거를 느끼는 친구들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저도 약간은 그때 그 말을 듣고 좀 영향을 받아서 전업 투자만으로는 사실은 굳이 뭐 위험할 수도 있는데 세 가지 다 해야겠다. 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많은 분들이 아마 되게 롤 모델로 생각을 하고 계실 것 같아요. 왜냐면은 뭐 직장 다녀보시니까 아시겠지만 네, 그렇죠. 늘 저희는 퇴직을 꿈꾸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분들한테는 어떤 시점에서 어떻게 퇴직을 할까가 되게 고민 줄 텐데, 그러니까 이게 네네네. 부동산 시장이 잘 될 때는 뭐 갭 투자만 하더라도 뭐 몇백 퍼센트 수익이 나니까, 근데 평생 그런 시장만 유지되면 그거만 보고 퇴직할 수도 있는 것들이고, 또 주식이 좋으면 또 지난 또 3월 4월장처럼 갑자기 급등을 하게 되면 V자 급등하게 되면은 그런 거 보고 퇴직할 수 있는데, 그게 늘 이렇게 계속 똑같은 형태로 유지되는 게 아니어서 그때 나온 사람들은 또 후회하고 다시 들어가는 경우도 있고 막 그런데 그러니까 좀 만약에 지금 퇴직을 꿈꾸고 계시는 분들한테 할 말씀 해주신다고요? 어떤 좀 해주실 수 있을까요? 사실은 뜨끈없긴 하지만 아니요, 많이 질문을 사실 받긴 한데 저는 만약에 본인의 일이나 이런 게 좀 계속 축적이 되면서 뭐 내 미래 소득도 좀 늘어날 가능성이 보인다. 그러니까 단순히 시간과 월급을 바꾸는 게 아니라 이러면서도 내 뭐 레코드라든가 커리어가 쌓인다라고 하시면 굳이 안 그만두셔도 되지 않나. 라는 게 1차적인 생각이고. 그렇죠. 근데 그게 아니다. 이게 정말 내가 이제 소모되고 있고 나는 다른 일을 하고 싶다라고 생각하시면 사실은 투자 본인이 냉정히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최근 최소 3년, 그래서 5년 정도 레코드를 보시고 시장의 그 업앤다운과 상관없이 본인이 꾸준하게 10%에서 한 15% 정도 자기 자본 대비해서 이익이 나신다. 뭐 부동산이건 주식이건 나신다라고 하시면 그때쯤은 괜찮은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아니다. 내가 시장이 좋으면 좋고 안 좋으면 안 좋고 왔다 갔다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이 세 가지 축인 노동을 버리면 안 되죠. 일을 계속 하셔야 됩니다. 일을 계속 하시는 게 좋고 저도 이제 나오면 좋은 점은 많지만 안 좋은 점은 사실은 아무도 저한테 이거 해라. 이거 해서 이렇게 하면은 뭐가 월급이 나올 것이다. 이런 보증된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죠. 하나도 잘 아시겠죠. 하나도 없어서 잘못하면은 도태되기 쉽다. 그래서 본인이 굳이 너무 이게 회사 생활 싫다 이러시지 않으시다라고 하시면 직장 생활과 병행, 투자 병행 하시는 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희망은 아니래요. 이게 그렇죠. 희망을 드린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그렇게 말씀하시는 게 맞는 것 같고 많은 분들도 그렇게 하셔야 되는 게 저도 맞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러면 이제 그 이렇게 딱 그만두는 시점이 있을 거잖아요. 네네. 그러면은 이제 좀 이게 그 노동소득 이외에 예. 뭐 토지든 자본소득으로 인해서 그 월급 정도만큼 되면은 나도 되나요? 예, 저도 사실 생각을 좀 이제 자신감이랄까, 그러니까 좀 자신감을 가졌던 거는 배당 소득이 이제 금융종합소득과세 한번 걸려 보면은 오. 2천만 원이 한번 넘어가 본 거예요. 예. 의도한 건 아니었지만 한번 네. 2천이 넘어가 보니까 이게 주식을 갖고 있어도 네. 그 회사가 일을 해서 번 돈을 주주들한테 배당을 한 거잖아요. 야, 이거 되게 신기하다. 야. 처음엔 생각은 신기하다. 그렇다. 아까 그걸 안 물어봤구나. 그러네, 진짜. 이 배당 소득이라는 게 있었군요. 네. 그러니까 아까 40개, 50개 포트폴리오 중에서 지금 투자하신 것 중에 배당이 계속 꾸준히 나오는 게 있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네. 지금 어느 정도 돼요? 그 뭐랄까 주가 대비 배당액이? 배당 다 이제 지금 다 다른데 회사마다 다 다른데 네. 현재 제 포트폴리오에서는 어제 계산해 보니까 세후 15.4% 떼고 세후 계산한 예상 올해 배당 수익률 따지면 한 3% 정도밖에 3%? 3.0 세후. 아, 그래도 3.0. 지금처럼 초저금리 시대에 네. 이렇게 안정적인 세금 떼고 3%씩 나온다라고 하는 네, 것들은 세금 예. 그러니까 이게 저는 이제 90년대 학번 네. 초기 학번이니까 그때만 하더라도 이게 금리가 높았거든요. 그래서 막 5%뭐 이러면 안 보였거든요. 뭐 그럴 거면 주식 투자를 하지 왜? 근데 지금은 한 5%만 나와도 우와 이러거든요. 근데 그래서 지금 거의 실질적으로 예금 금리가 1%가 안 되다 네네. 보니까 3%만 나와도 귀가 쫑긋해요. 배당 이렇게 아니고 나온다라고 하면은. 그래서 지금 외국 분들 그러니까 선종기 보통 그렇게 하죠. 그러니까 이게 배당 나는 주식들을 꾸준히 사가지고 은퇴한 다음에 배당금 받아서 왜냐하면 거기도 저금리 시대가 시작됐기 때문에. 그러면 지금 이 배당 투자도 꾸준히 하시는 건가요? 예, 그래서 배당은 저희 소득과세, 금융종합소득과세를 너무 넘지 않는 선에서 예. 좀 조절을 하면서 근데 이제 배당은 항상 갖고 있어요. 배당주는 항상 갖고 있어요. 그럼 이게 2천만 원인가요 지금? 예, 지금 기준은 2천만 원입니다. 그 2천만 원을 넘지 않는 상태에서 야 그것들도 하나의 또 포인트네요 또. 네, 아니 넘어도 사실은 세금을 엄청 내고 그런 건 아닌데 예. 그냥 왠지 또 막 나중에 신고하고 막 이래야 되거든요. 근데 좀 막 접속하고 이런 거 귀찮아서. 그러니까 이게 또 부동산들이 되면 종부세를 넘지 내지 않는 기준으로 딱 투자한다는 뭐 그런 그런 느낌도 느낌이 들고 있잖아요. 그래서 딸 것 같으면 뭐 이렇게 임대사업자를 등록한다든지 뭐 이렇게 좀 하는데 야 이게 또 이쪽에 또 배당 쪽으로 또 커지게 되면 이런 것들도 고민을 하게 되겠네요. 예, 맞습니다. 그러네요. 아우, 너무 재밌습니다. 결국은 배당 주식이 나오는 것들도 하나의 포트폴리오 넣는 것들도 하나의 또 어떻게 보면 안정적인 은퇴를 꿈꾸는 사람들한테 좀 준비할. 왜냐하면 한 10년 동안 준비해서 배당이 그 정도 나온다. 뭐 좀 풀 월급만큼은 안 나온다더라도 어느 정도 상쇄할 수 있다라고 하면은 다른 거 할 때 좀 부담이 덜 할 테니까 그렇겠네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이 금융 쪽이나 주식 쪽이 부동산보다 세금이 조금 적어서 훨씬 유리해요. 네, 그래서 아직까지는 이쪽을 준비해 보시는 것도 하나의 좀. 그러니까 이게 과거에는 이런 걸 전혀 고려 안 했었는데 워낙 저금리 하다 보니까 이게 이제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배당이. 예전에는 안 보였거든요. 수익률이 3% 5%는 갸우뚱한 거죠. 근데 지금은 이게 워낙 크다는 걸 아니까 선진국화 돼가고 있는 것 같아요 느낌상. 그렇죠. 예. 저금리가 일상화되니까요. 네. 지금 철저히 개인으로 하시는 거죠? 네네네. 예. 그러면 지금 갖고 계신 주식 중에서 네네. 배당 제일 높은 주식이 뭐예요? 뭐 지금 지금은 예, 저는 상관없잖아. 상관없잖아요. 일반 시민이에요. 저는 시민이니까 상관없잖아요. 시민으로서 왜냐면 금리가 정보 나오면 이거 하면서 컴플라이스 걸려가지고 말 못하시거든요. 증권사 소속 이용이 전혀 아니기 때문에 저는 현대차 3우비라고 좀 어려워요. 근데 우선주예요. 그냥. 우선주가 예. 3까지 나가요? 3까지. 와 대박. 2, 3우 알파벳 B까지 어쨌든 근데 3 우선주. 예. 예. 이게 한 몇 프로 나와요 지금 세팅하신 거는? 이제 한 6에서 7% 정도. 그러니까 사셨을 때 대비 이런 거잖아요. 예. 주가가 올라가면 또 낮아지는 거고. 네, 맞습니다. 예. 야. 이제 저는 사실은 현대차 사실은 이제 같은 그룹사였어. 그러네요. 네. 현대차 자동차가 인수했죠 현대건설. 맞아. 네. 사진 않았었는데 네. 이제 제네시스라는 브랜드가 이제 생각보다 저는 조금 괜찮게 보고 있거든요. 이번에 GV80 같은 경우는 뭐 잘 나왔죠. 신청하면 1년 후에 나면 받는. 네, 잘 나왔죠. 그거 보면서 프리미엄 브랜드도 잘 해갈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마진이 좋거든요. 사실 제네시스 회사 입장에서는 SUV 쪽에서 조금씩 사볼만 하다라는 생각으로 있어서. 그렇구나.
예. 요거랑 이제 정상 JLS라고 이제 네. 중소형주인데 네. 이제 어학원이거든요. 정상어학원. JLS. 있어요. 정상 많이 들어. 정상 광고 나오는 것 같은데. 네, 이거? 정상어학원. 맞죠. 네, 네, 광고 이제 나오는데. 아파트 상가에 네. 되게 3층 정도 있는. 네, 저희 지금 제가 있는 데도 아파트형 공장인데 거기도 이렇게 광고가 있을 붙어 있는 거예요. 것 같아요. 정상어학원. 네, 요 학원은 약간 부동산이랑도 관련이 있는 게 돈 벌면 그 학원 건물을 사요. 그러니까 진짜요? 본인이 이렇게 들어가 있던. 부동산 마인드가 있으신 분이구나. 건물주 마인드가 있으시구나. 근데 이제 보통 이제 학군지의 학원들이 좀 크잖아요. 네. 그래서 좋은 곳을 이제 좀 사는 거죠. 뭐 대치동, 잠실, 목동, 중고동, 목동, 잠실 뭐인데요. 요새 최근에 산 게 뭐 마포도 사고 네, 광창 쪽 그쪽에도 왜냐면 거기 지금 학원가가 좀 커지고 있으니까. 네. 예. 그래서 저가 그거 보고 부동산도 되게 이제 메리트가 있다. 시총이 아직 1,000억이 안 되는데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서 사긴 하지만 건물들을 제가 봤을 때는 자산 가치가 좀 괜찮고 지금 산 건물만 해도 1,000억 넘겠는데 보니까. 대출을 많이 받긴 했는데 그렇죠. 대출 많이 해주더라고요. 자산은 그래서, 뭐 대출 포함하는 거니까. 그래서 이런 측면 그리고 이제 제 배당도 나온다고요? 배당을 여기는 조금 특이한 회사가 되게 좀 긴 기간 동안 대주주랑 일반 저희 같은 주주들이랑 차등 배당을 해서 본인들은 더 적게 가져가요. 대주주들은 더 적게 가져가요. 근데 그게 뭐 한 해, 2회 정도면은 뭐 약간 쇼잉이다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 꾸준히 차등 배당을 하시더라고요. 멋지네요. 막 크게 사진 않았는데 근데 영어 교육이 제가 봤을 때는 제 얘기가 아직 유치원이지만 안 망할 것 같더라고요. 망하지 않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데들은 어차피 딴 사업만 안 하면 안 망하더라고요. 맞아요. 뭐 아이스크림 팔거나 뭐 이러지 않으면 그 본질과 전혀 다른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학원을 운영하는데 학원 건물을 사. 이거는 연관이 되는 것들인데 뜬금없이 같이 바이오에 투자하고 이런 경우가 있잖아요. 잘 되니까. 그러지만 않으면 괜찮은 것 같아요. 제가 예전에 그 대교 대교도 우량 우선주 하나 있어갖고 그것도 배당을 꽤 많이 했었거든요. 한때 꽤 오랫동안 갖고 있었던 기억이 나는데 그러네요. 보니까 안정적이네. 그렇습니다. 배당주 투자도 이제 앞으로 저금리 시대에서는 한번 좀 검토해봐야 돼. 고민해봐야 돼. 그게 특히 은퇴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가뜩이나 지금 부동산은 좀 이게 월세 받기가 좀 애매해지기 시작했거든요. 옛날 같은 경우는 이렇게 뭐 건물주, 빌딩주, 꼬마 빌딩주 하면은 평생 월급을 받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이제 안 나갈 수익률이. 그래서 좀 이제 부동산 쪽 같은 경우 특히 원룸 사업 같은 경우는 이게 경쟁 상품들이 워낙 많이 생겨가지고 지금 뭐 월세가 떨어지는 건 당연한 거고 공실이 너무 많아져가지고요. 대표적인 저기 신림동 그런데 고시촌 없어진 다음에 완전히 망했어요 지금. 그래서 지금 월세가 5분의 1 토막 났는데 그것도 동시대야. 사람이 안 들어오니까. 경매 나온 거 엄청 많은데 안 받아가요. 고시촌이 없으니까. 예전에는 서울대학교 안 나와도 서울대학교 기받으려고 다 걸로 가서 숙박을 했었거든요. 근데 그게 없으니까 이제 또 지금 막 중국인 분들이 막 들어와서 세우시더라고요. 딴 데다 보통 세우시니까. 아무튼 지금 부동산이 불확실한 상황에서 이런 안정적인 배당 투자는 되게 매력적인 것 같습니다. 일단 세금 측면에서 사실은 크게 유리하죠. 이제 15.4%만 떼고 이자처럼 똑같이 이제 주니까요. 그러니까 뭐 통장에 입금된 게 이미 떼고 주는 딱 거죠. 그럼 더 낼 건 없는 거죠. 그렇죠. 깔끔하죠. 저도 그냥 받기만 했지 뭐 생활이 좀 없는 것 같은 기억이 났어요. 괜찮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게 좀 한국 주식에서 좀 배당주 말씀하셨고 시세 차익만 보고 들어가시는 것들도 있어요. 저 사실은 배당을 좀 보긴 봐요. 아무리 좀 배당 수익률이 낮은 기업도 배당을 보긴 보거든요. 최후의 안전판으로. 근데 이제 좀 이익이 성장하는 기업들은 배당이 좀 약할 가능성이 있고 그런 기업들은 사실은 배당보다는 그 성장 가능성에 좀 더 집중하기 때문에 배당은 좀 덜 보죠. 그러니까 시세 차익 위주로 생각을 좀 하긴 하죠, 사실은. 그럼 평소 때 배당보다는 시세 차익 쪽이 더 관심 종목이 많으신 거죠? 최근은 조금 살짝 옮겨봤어요. 성장주. 그러니까 이제 제가 뭐 어려운 말 해도 안 들으시겠지만 저 어려운 말 잘 못하기도 하고 잘 아는 게 없지만 이제 저금리 계속 되고 돈 계속 이제 각국 중앙은행들이 이제 양적 완화나 돈을 이제 풀다 보면은 사실은 이게 성장이 희소해진다는 이 컨센서스거든요. 그러니까 성장이 점점 희소해지는 거죠. 희소 가치에 이제 사람들이 몰리겠죠. 숫자가 막 찍히고 성장을 한다 이런 와중에서도 그런 회사들, 그런 주식들에 이제 관심이 쏠리고 이제 몰려가겠죠. 그래서 그런 기업들은 사실은 배당 수익률을 보고 접근하는 게 아니라 이제 매 분기마다 이게 성장한다거나 그런 걸 보면서 이제 접근을 하기 때문에 시세 차익을 생각을 하는 거죠.
그 시세 차익을 보는 성장주부터 2부터 하겠습니다. 아, 예. 알겠습니다. 1부 너무 재밌었어요. 아, 예. 아무튼 너무 감사합니다. 2부에서 잠깐 뵐게요. 아, 예, 예. 고맙습니다. 예. 네.